경제성장 둔화 우려가 계속되면 비트코인은 다시 안전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한 가능성이 크고요. 2023년 3월 은행 위기 당시에 비트코인이 주식과 디커플링 되면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기능했던 사례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다만 비트코인이 점점 더 디지털 금으로 자리 잡고 있는 반면 알트코인은 사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코빗 인사이트 최윤영입니다. 트럼프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관세인데요. 트럼프가 지금 중국, 캐나다, 멕시코, 유럽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막대한 관세를 매기면서 글로벌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것이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관세가 두 번째 임기의 핵심 정책이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는데요. 핵심은 미국이 무역에서 손해를 받고 관세로 이를 바로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외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접근하려면 막대한 세금을 내야 되고 관세로 인해서 미국산 제품이 더 경쟁력을 가질 것이고 또 해외 기업들은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일부 학계나 기업들은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관세는 결국 미국 수입업체와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2018년, 19년만 해도 공급망 혼란, 비용 증가, 실업, 그리고 기업 투자 감소를 초래했기 때문에 보복 관세로 미국 경제가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관세 규모가 훨씬 커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실제로 시행할 의도가 없고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가 과연 협상에서 멈출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는 복귀하자마자 중국, 캐나다,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서 새로운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제품에 10%, 캐나다와 멕시코엔 25%의 세금을 부과했는데요. 그는 이를 불법 이민과 마약 문제 대응 차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캐나다와 멕시코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은 보복 관세와 미국 기업 제재를 예고했고 멕시코는 미국의 마약 유통 단속 부실을 지적하기도 했으며 캐나다도 자국이 마약과 불법 이민 문제의 주범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멕시코와 캐나다는 추가 국경 보안 조치 같은 것을 약속하면서 관세 유예를 받아내기도 했지만 요새 뉴스들을 보면 장기적인 해결책은 요원해 보입니다. 관세 여파로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은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동맹국들 각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희생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트럼프는 각국이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데도 관세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명확한 목표 없이 변덕스럽게 진행되는 관세 정책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2월 26일 첫 내각회의에서 트럼프는 캐나다, 멕시코 관세를 4월 2일까지 연기한다고 깜짝 발표하기도 했지만 다음날 소셜미디어에서 다시 원래 일정대로 시행한다고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며 마약 문제를 명분으로 내세웠고 미국의 대중국 평균 관세율이 33%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멕시코에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도록 압박하면서 동맹국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에 중국은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시장은 불확실성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관세 인상 전에 미리 수입을 늘려서 충격을 완화하려 하지만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이런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곧바로 높은 수입 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선제 대응이 가능했던 기업들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려날 위험이 큽니다. 보복 조치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EU는 강경 대응을 준비 중이고요. 캐나다도 트럼프의 관세가 시행될 경우 즉각적이고 강력한 보복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경제 같은 경우는 미국과 긴밀하게 연결된 만큼 양국 모두 피해를 입겠지만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미국 서민층이 큰 피해를 볼 것 같은데요. 팬데믹 이후 지속된 인플레이션으로 이미 구매력이 감소한 상황에서 수입품 가격이 20% 이상 급등하면 생활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 관세 정책은 비트코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경제 환경과 유동성 변화에 민감한 자산인데요. 경제 성장 둔화는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인플레이션 증가로 인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주식과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점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트럼프는 관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크립토를 살까에 대한 답은 기관 투자자일 것 같은데요. 개인 투자자의 유입이 이런 관세 여건 때문에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관들의 매수 움직임을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다른 그림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성장 둔화 우려가 계속되면 비트코인은 다시 안전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한 가능성이 크고요. 2023년 3월 은행 위기 당시에 비트코인이 주식과 디커플링 되면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기능했던 사례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다만 비트코인이 점점 더 디지털 금으로 자리 잡고 있는 반면 알트코인은 사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가격 흐름이 조금은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관련돼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